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대리 행위가 나옵니다. 114조. 점은 분석할게요. 114조 대리 행위의 효력. 1항입니다. 대리인 의리, 권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지는 마시고요.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권한, 자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권한 내에서 본인 갑 위한 것 표시라고 되어 있죠. 본인 갑 위한 것 표시. 그게 바로 뭐냐면 본인 이름 표시하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본인 이름 표시를 갖다가 이름은 명자 있죠. 표시는 나타날 현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명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그럼 어떻게 현명해요? 본인 이름 말하거나 쓰거나 구두 서면 다 좋겠죠. 본인 이름을 표시하게 되면 직접이란 말 있죠. 직접 어디로 간다? 본인 갑에 대해서 혈액이 생기죠. 이미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벌써.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이게 본인 이름을 뭐 한 거예요 이게? 본인 이름을 표시했잖아요. 본인 이름은 뭐 했다고요? 누가? 을이 갑의 재산권 이전 약정할 때 갑의 대리인, 이게 바로 뭐야? 이게 현명. 뭐다? 그럼 현명하면 본인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 아니죠. 본인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 아니고 효과가 일로 간다는 것 뿐이야. 현명한 결과는 본인한테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 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현명의 뜻은 뭐가 아니고 본인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 아니고 효과가 본인한테 간다는 뜻. 그러니까 아까 대리인이 현명했는데 본인 이익을 위하지 않고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삥땅을 치게 되면, 삥땅 치면 아까 뭐라고? 대리권 남용 문제로 풀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명의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를 체킹하시고, 제가 영역 표시하라는 것은 표시해놓고 그건 읽어야 됩니다. 건너간 건 굳이 읽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였다는 것은 그 행위 효과가 본인 갑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대리의사를 표시한다는 뜻이지 본인 이익을 위하여라는 뜻은 아니죠. 따라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배임적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리효과는 본인 갑에게 뭐한다? 자, 거기 제목에 나와 대리권 뭐라고요? 대리권 뭐다? 남용. 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봅시다. 첫 번째, 대리인 을이 자신의 이름을 뭐한 경우에도 대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누구 이름 안 쓰고 지 이름만 썼어요. 그죠? 근데 거기 이제 까만 데 보면 뭐 있어요?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죠. 그 위임장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 아니 갑의 대리인 을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임장 제시했으면 상대방이 얘가 대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겠죠. 그래서 비록 누구 이름 안 적었다 하더라도 얘가 안 적었어도 지 이름만 적어도 효과가 어디로 간다? 갑한테 가도 되지 않을까? 있는 순간 벌써 나오는 거예요. 위임장을 제시했다는 자체는 뭐다? 나는 내가 파는 거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리인이 대리관계 뭐 없이 표시 없이 본인 명의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 안 적고 아니 대리인 이름은 안 적고 본인 이름만 적은 거야. 그러니까 1번은 뭐고요? 1번은 본인 이름 안 적고 뭐야? 지 이름만 적었다는 얘기지. 1번 판례는. 근데 위임장 제시했다는 것은 뭐야? 대리한 것을 이미 알린 거랑 똑같잖아.
두 번째는 누구 이름 안 적고 대리인 이름 안 적고 그냥 본인 이름만 해서 적었다는 얘기지. 근데 대리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대리권이 있다면 비록 누구 이름 안 적어도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14조는 본인 이름을 뭐 해야지 이렇게 적어야지 효과가 가는데 1번 판례는 뭐 안 적고 누구 이름 안 적고 1번은 본인 이름 안 적고 지 이름만 적었다는 얘기지. 근데 위임장 제시했으니까 대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 이름 안 적고 본인 이름만 적었지. 근데 대리권이 있어 없어? 그럼 문제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판례 2개. 자, 115조는 이제 제목이 뭐예요? 또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것으로 봐야 돼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본인이 아니고 누구다? 자기. 다만 이제 상대방이 알았거나 뭐다? 알 수 있었다면 어차피 상대방이 알 또는 알이면 뭐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효과가 본인한테가 더 관계없겠죠. 뭐 그 정도. 자,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로 3번에 현명제 적용 범위 있죠? 수동 대리만 설명할게요. 3번에 2번. 무슨 대리? 자, 보세요. 절 보세요. 대리인이 떠드는 대리가 능동 대리. 무슨 대리? 대리 입 다물고 듣는 대리가 수동 대리야. 떠드는 대리가 무슨 대리고? 말 떠들고 있지. 수동 대리는 입. 듣는 대리가 수동 대리. 그러면 떠드는 자가 본인 위한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는 전부 능동 대리였지. 누구를 표시했으니까 본인 이름. 근데 수동 대리는 누가 떠들까? 병이 떠드는 걸 듣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현명해야 돼? 상대방이 본인 위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채무자고 본인이 채권자야. 돈 갚으러 왔겠지. 그럼 걔한테 돈 주면서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본인한테 돈 빌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대리는 듣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이름을 누가 표시한 거야? 떠드는 누가? 상대방. 읽어보세요. 수동 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면 뭐한다? 지금 연습하세요. 능동 대리는 누가 현명한다? 떠드는 대리인이 현명하고 수동 대리는 이 다물고 있으니까 듣고 있는 거니까 현명은 누가 한다? 상대방이 현명한다. 떠드는 대리, 듣는 대리, 누가 현명?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대리행위 뭐예요? 하자죠, 하자. 주로 시험지 여기서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판례 있죠? 알아보기 있죠? 맨 밑에. 네. 자, 판례 1번은 대리인이 누굴 대리해서? 본인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배명이 뭐였다? 적극가담. 본인 갑이 적극가담했어요?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어요? 네, 그러면 대리 행위의 하자 유무는 누구 표준? 대리인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설사 본인 갑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 무슨 얘기예요? 대리인은 적극가담, 본인은 선이죠. 판단 기준은 본인입니까? 대리인입니까? 그러니까 사일세에 반한다는 장애 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 이런 거 자꾸 보면 화 안 나요, 여러분들? 이런 데서 제가 화났다는 얘기지 제가 뭐 화내면서 강의한 적은 없어요. 어? 아, 이게 부정은 뭐다? 긍정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질서에 뭐 한다? 그냥 반한다 하면 되는 것 같다가 뒤에다가 괜히 반한다는 장애 사유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책 읽다 전부 다 던진다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대리인은 적극가다. 본인은 선이죠. 만약에 본인을 기준 잡으면 선이니까 유효죠. 대리인이 적극가담 기준이면 무효죠. 어디가 판단이야? 그러니까 약정은 누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다? 무효죠. 그럼 이 반사일세는 어디랑 연결돼 있다? 다시 효력 요건 보세요. 어디에요? 그렇지. 타당성하고 연결돼 있잖아, 지금. 무슨 성? 타당성. 대리인 적극가담 본인은 선의. 약정은 누가 했으므로 되었으니까 무효일 수밖에 없는데 그 무효가 무슨 무효? 어디 무효가 아니고 적법성 무효가 아니고 뭐다? 타당성.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어디 소속이 아니에요? 강행법규 적법성 무효가 아니고 뭐다? 타당성 무효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 제목이 못 돌려받지. 두 가지 표현 있죠.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 없다. 그걸 이제 긍정으로 고치면 불법 원인 급여이다. 어디가? 타당성. 그럼 나머지 영역은 돌려받을 수 있겠네. 그럼 뭐야?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 있다. 이코로 불법 원인 급여 아니다. 다 좀 눈에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9페이지 맨 위에 2번 있죠. 차고에서 기준이 되는 자에 대한 사례. 대리행위하자 의무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준을 하므로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다고 돼 있죠. 본인은 뭐가 있고? 그럼 착오야, 착오가 아니야?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약정을 적어야 돼? 대리인 착오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 약정에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아까 한 장짜리 여기서 약정을 누가 했으니까 의 약정은 착오가 없고 본인은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뭐가 아니다? 약정에 착오가 없고 본인이 착오가 있다 뭐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야. 그럼 응용하세요. 병이 갑을 기망했고 을은 기망을 안 당했어. 약정에 문제 없네.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들어갈 것이다. 시험 볼 때 어려울 때 여기 가지고 이제 모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괴롭힐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3번 나왔네. 대리권 뭐 나왔어요? 뭐라고 할까? 대리권 나오면 두 글자로 삥땅. 그래도 뭐다? 오른쪽에다 원 그리세요. 대리권 나면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이제? 원을 그리셔가지고 제목이 뭐다? 대리권 뭐다? 남용은 출발이 어디예요, 그러면? 4번이지. 4번이 뭐다? 확정 유효합니다. 삥땅은 의리 친 거지 병이 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가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본인 갑이 받은 거나 똑같다고. 근데 이제 해도에도 너무한 경우 있겠지. 언제 무효가 돼요? 알 또는 알. 그러니까 원칙이 뭐고요? 응? 원칙은 유효가 되고요.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때 뭐다? 알 또는 알. 이게 최초에 어디서 왔어요? 다시 봐. 어디서 왔어요? 단독 허위 표시. 이꼴은 뭐다? 비진위 표시. 이꼴은 뭐다? 진위 아닌 의사 표시. 그 단독 허위 알 또는 알. 에? 착오할 땐 뭐죠? 중 있고 중 없고. 아까 요 부분에 착오가 아닌 것 하면서 제가 가족을 얘기했죠. 가족이 몰입지 않았으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다. 시가. 조금 뭐다? 면적, 부정. 네? 그런 거 아까 썼습니다. 그죠? 원칙 뭐다? 예외 무효인데 이게 어디서 왔다? 알 또는 알.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제 거기 보시면은
핵심 콕콕에 들어가면은 대리권 남용에 가는 판례 견해 있죠. 저기 비진위 표시 유추 적용이라고 돼 있지. 비진위 표시가 아까 뭐예요? 단독 허위 표시. 알 또는 알을 빌려다 쓰겠다. 조문에 없으니까. 대리에서 대리권 남용 조문이 없으니까 판사가 재판할 때 두리번거리다가 107조 1항 단서 빌려다 써서 무효로 하겠다. 그게 어디서도? 판례 태도입니다. 그럼 대리권 남용은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응? 여기지. 아까 무권 대리는 아까 어디였었어요?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이거하고 관계없다 이야기야. 이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것만 보니까 나중에 1번이다 그러면 또 뭐야? 어? 뭐지 갑자기? 또 얼떨떨해가지고 뭐지 또 이런다니까? 팔을 집어넣어. 대리권 남용은 어디로 갔다가? 이거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똑같지 않아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단독 허위 표시도 원칙 무효다 그러면 틀리지. 원칙 뭐다? 원칙 유효. 상대방의 알 또는 알이면 취소할 수 있다. 아니지 여기지 무효지. 뭐가 아니고 기출문제 나오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시험 지문은 정상적인 문장을 내요. 비정상적 문장을 내. 그러니까 강의는 알아듣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이렇게 당연한 거지. 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미리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비정상적 문장까지도 계속 터치해가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 나중에 문제가 보면, 아, 그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 한 장짜리 가지고. 됐어요? 대리권 남용 넘기시고. 이제 100페이지 대리인의 능력 나옵니다. 제목이 뭐죠? 대리인의 행위 능력. 대리인은 무슨 점을 요하지 않는다? 이거 행위 능력이 어디 있었죠? 여기 한 장짜리에서 첫 번째 능, 두 번째 능. 두 번째 능이었죠. 그럼 두 번째 능은 행위 능력 없으면 무효 취소. 취소죠. 근데 이 취소는 미피피예요. 뭐라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행위 능력 없는 자. 에? 행위 능력 없다 그러니까 또 없어 보이니까 이코로 제한 능력자. 자꾸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 미피피가 자신의 물건을 법대 동의 없이 팔았을 때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취소란 얘기는 미피피가 누가요? 미피피가 누구의 물건? 자신의 물건을 뭐 없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팔았을 때 출발을 어디서 하자? 3번 이게 불확정 유효.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 불확정 유효일까? 일단은 유효한 거야. 그 왼손 들어보세요. 이게 취소죠. 여기다 쟁반 하나 놓고 이러고 매일 24시간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힘들면 어떻게 돼요? 4번 된단 말이에요. 취소를 일정 기간 취소하지 않으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 취소하면 뭐가 되고? 무효.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셨어요? 미피피가 자신의 물건을 법대 동의 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미피피가 누가? 미피피가 대리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면 무슨 자격이요? 그럼 미피피니 대리인 자격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자신의 물건을 파는 게 아니죠. 미성년자가 본인 갑의 재산권 이전 약정병 지금 약정하는 거죠. 혹시 이런 경우 있습니다. 갑은 성년인데 컴퓨터에 잘 몰라. 에? 근데 을은 18세 11개월인데 아주 도 같았어 컴퓨터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가서 뭐 컴퓨터 살라면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냥 못 쓰기 딱 좋아. 어? 박으시기 딱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얘한테 부탁하네. 네가 가서 뭐하라? 사와라. 그럼 대리금 받았죠. 배운 거 사왔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집에서 미성년 뭐 한 10살짜리 생각하면 안 되고 몇 살 정도? 18세 정도. 그럼 이와 같아서 만약에 그럼 또 컴퓨터 팔 수도 있잖아요. 갑이 컴퓨터 하다가 이걸 네가 해서 이렇게 팔아라. 그렇죠? 그럼 미피피가 자신의 것을 판 게 아니죠. 본인 것을 팔았죠. 그러면요. 미피피 대리인 자격 나오면 이건 유권 대리입니다. 무슨 대리? 그래서 여기서 출발합니다. 어디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미성년자가 무슨 자가? 지금 내용은 이런 거 아닙니까? 갑의 대리인 을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건 무슨 대리? 유권 대리입니다. 그럼 연습하세요. 몇 번 아니고. 불확정 무효 아니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직 얘기했어 지금. 이제 변하면 안 돼. 이때 이제 갑이 뭐라 그럽니까? 을이 몇 세니까? 18세. 자, 갑이 을의 미성년을 이유로 해가지고 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셨어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왜 없습니까? 아니 확정 유효이므로. 두 번째 질문합니다. 미성년자 을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응? 있다 없다? 이유를 대세요. 확정 유효이니까. 이때 을의 부모가 나타났습니다. A, B. 부모가 누구죠? 법정들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왜 얘한테 대리권 줘가지고 계약을 시켰느냐? 내 동의가 없었다. 뭐가 없었다? 따라서 나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하세요. 확실해요? 뭘 보고 자신감 얻었을까? 에? 마지막으로 그럼 병은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왜요? 고정이야 고정. 다시 보세요. 대리인은 무슨 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단 약정은 해야 되죠. 약정이 의사표시지. 말은 해야지. 의사 표시할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슨 능력은 있을 것? 그럼 다시 보세요. 첫 번째 능과 두 번째 능이 있었죠? 네? 그러면 두 번째 능력 없는 사람은 뭐 될 수 있지만 대리인 될 수 있지만 그건 퍼펙트 유효지. 1, 2, 3번 아니었죠? 이 원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요. 저것만 터득하게 되면 그러면 끝난 거야. 5월달 가서 또 할 필요 없어. 문제 풀 때 걱정할 게 없네요. 그냥 이 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언제 또 기다려야 돼? 5월달 가서 기다려보고 그거 안 되면 또 언제까지? 8월 15일 해방되기 전까지만 이해하면 돼. 아니 이게 처음에는 이게 이 원이 이상했지만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고 거기다 계속 대입하면 뭐 한다? 시기시 풀린다는 얘기야. 그럼 보세요. 여기다 대입해봐요. 대리 가서 행위 두 번째 능력 없는 자는 뭐가 될 수 있지만 대리인 될 수 있지만 그 옆에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그렇게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117조. 대리는 무슨 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피피가 대리인 자격 들어오면, 그죠? 유권 대리. 따라서 취소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단, 무슨 자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래서 1번. 그러나 대리는 적어도 무슨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로 2번. 제한 능력자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대리인이도 완전히 뭐가 되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퍼펙트 4번이기 때문에 본인 값도 대리인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대리 효과 나오죠? 여기에 제일 중요한 얘기 아까 했었을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시간 했을 거예요. 그죠? 가로 1번. 자,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 효과는 모두 직접 누구한테 간다? 갑의 대리인을 약정, 효력은 갑병 가는 거죠. 대리인이 그 권한에 기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 이때 삥땅 쳤다고 그랬죠 아까.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럼 채무에 났다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다는 얘기죠.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해서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그럼 상대방 해제한 거죠. 그럼 해제는 누구한테 했을까? 갑한테 했을까? 을한테 했을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대리인을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본인 갑이 부담한다. 판례 나오죠? 근데 판례 갈 필요 뭐 있어? 그냥 어디 있어? 조문이 나오잖아. 주문을 아까 확인했잖아요. 이는 본인 갑이 대리부터 수령한 급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가 아까 삥땅 친 경우지. 해제 원인된 계약상 채무량에 대한 대리인에게 뭐가 있다?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됐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능력이 있죠. 본인의 능력 없을 때 살아있으면 된다. 본인 뭐만 있으면 돼요? 살아만 있으면 돼.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능력은 있어요? 살아만 있으면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지. 살아있다 해서 의사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무슨 능력은 있다. 근데 시험에 안 나와 이거 절대. 걱정하지 마. 자, 드디어 이제 제5절 무슨 대리? 자, 복대리는 그냥 숟갈 하나 얹어놓으면 돼요. 숟갈 하나 얹어놓으면 됩니다. 여기다 숟갈 하나 얹어놓을게요. 자, 갑의 대리인 을이 있다. 자, 갑은 서울에 살고요. 서울에 살고, 자, 토지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제주도 아는 친구는 을밖에 없어요. 제주도에 삽니다, 제주도. 그래서 부탁합니다. 내 토지 좀 팔아달라. 토지는 주로 갖고 있는 게 나을까요? 파는 게 나을까? 웬만하면 칼자용이 갖고 있는 게 나아. 어느 가 오르겠지 뭐. 그죠? 내가 이익을 못 받은 누가 분다. 자식이 이익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팔아준다고 약속을 했어.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야, 갑자기 발령이 났어, 서울로. 서울로 발령 났으니까 미안하다, 내가 못 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또 갑이 또 뭐라 그럴까? 아, 쟤 너밖에 없는데 너 그럼 네가 알아서 또 네 친구를 좀 부탁 좀 해달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을이 뭐예요? 과민 끝에 누구다? 을투를. 누구를? 을투를 부탁하죠. 그러면 대리인이 반복됐다. 복. 그게 뭐다? 복대리인이다. 그럼 요거 부탁할 때 본인 갑 이름으로 부탁할까?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부탁할까? 응? 아, 부탁은 누가 한 거예요? 갑이 한 거예요? 을이 한 거예요? 을이 했잖아요. 아, 내 얼굴 보고 좀 내 얼굴 벗어라도 해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로 가는 게, 복자를 행해가는 게 이게 복임행이야. 어디 여기? 여기가 복임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복임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누구 이름이 아니고. 그러면 이 복대리인도 누구랑 약정을 해야 돼요? 아니, 얘랑 약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약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약정할 때 이 사람은 누구 토지 판다라고 얘기해야 돼. 갑의 토지를 판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복대리인은 역시 계약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갑의 대리인 을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복대리인이 상대방하는 게 이게 무슨 행위야? 대리행위야, 복임행위야? 어? 아, 이거 무슨 행위야? 이거 똑같아. 무슨 행위? 그럼 대리인은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야? 본인 이름으로 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복임행위는 대리인 누구 이름으로 한다. 복임행위는 대리인 누구요? 자신 이름으로 하지요. 복대리인이 대리행위 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 누구 이름으로 한다? 본인 이름으로 한다. 이 얘기야. 이해됐어요? 이걸 외우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기억해요. 갑의 대리인, 을, 약정, 병, 약정했죠. 그럼 을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을투가 대리인, 복대리인이죠. 여기 밑으로 가는 게 복임행위야, 대리행위야? 복임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그러면 을투도 약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때 누구를 대리하는 거야? 본인을 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리행위죠. 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복대리는 자본. 자본. 뭐라고요? 그러니까 대리가 복자를 갈 때 뭐요? 자.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복대리가 이거 할 때는 본인 이름을 하잖아. 숟가락 하나 얹혀놓자 이해하게 내 말은. 그러니까 기억하여.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갈 때는 대리행위죠. 약정은 대리행위. 을이 을투로 갈 때는 자신의 이름이죠. 이건 본인 이름이지. 을투가 또 약정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 그래서 뭐다? 자본. 자. 본. 아니, 본. 아니, 그래, 이해한 다음에 써야지. 그래도 머릿속에 남지.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려봐야 그거 그림 그리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자. 이것도 자아냐, 이거. 뭐, 옆에 가는 거 무조건. 이건 본인 이름이지. 약정. 말장에 놀아지 말까. 그래서, 무슨 대리인은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대리인, 이제 딱 포장하는 거야. 대리인의 무슨 행위. 대리 행위하고, 대리인의 무슨 행위 여기 내려가는 거. 복임 행위가 있었겠죠. 복임에서 선임된 무슨 대리인은 무슨 행위 하는 거다. 그래서 복임 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고, 복대리인이 가서 행위하는 것은 뭐다? 본인 이름으로 한다 해서 뭐다? 밑으로 본 하면 되잖아요. 이 말장 놀아나지 말라는 얘기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넘겨볼까요? 101페이지. 복대리. 가로 1번. 복대리 의의는 있는 생각, 읽으면서 자동으로, 그렇다 그래서 해야 돼. 복대리인이란 대리인, 누구 이름으로?
밑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 이름으로 책임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죠. 복대리도 가서 대리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복대리권 법률적 성질 1번 체킹. 복대리인은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자죠. 대리인의 복대리 선임 행위는 무슨 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죠. 두 번째,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지? 누구의 대리인이 아니다? 대리인이 아니죠. 자, 넘겨볼까요? 자, 책임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무슨 문제? 그 문제 여기서 해볼게요. 임의 대리는 복대리 함부로 선임할까 못할까? 임의 대리인은 함부로 복대리 선임하면 안 되죠. 그럼 물어봅시다. 법정 대리는 어떻게 할까요? 미성년자 부모는 미성년자 본인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럼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그죠? 복대리 선임할 수 있겠지. 그럼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책임도 어떻게 할까? 책임도 언제나 져야 되겠지. 그걸 뭐라 한다? 전적인 무과실 책임. 무슨 책임? 자식 낳았으면 몇 세까지? 만 19세까지 좋든 싫든 책임 다 져야 되겠죠. 다만 이제 조문에서 단 부득이한 경우, 뭐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의 대리의 무슨 대리?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슨 권이 없다. 아니, 복인권이 없어.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본인이 뭐 하거나 오케이 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 뭐다? 그러면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선임할 수 있는 거니까 책임은 뭘까? 책임이 선임감독상 책임이 무슨 책임? 이 선임감독상 책임을 갖다가 풀면 이게 유과실 책임이에요.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의 대리의 선임감독상 책임을 갖다 쓰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법정 대리를 기억하면 이게 다 자동으로 해결돼. 법대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으니까 책임도 뭐다? 전적인 무과실 책임인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의 대리의 책임을 끌어다 씁니다. 그 뭐다? 선임감독상 책임. 그래서 102페이지에 그 122조를 별표해 두시고 그걸 읽으세요. 122조에 책임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책임과 두 번째 책임이 있거든요. 법정 대리인의 첫 번째 책임은 전적인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슨 책임?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121조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임감독상 뭐다? 책임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측에 뭐 표 갖다 그려놓은 것은 전부 다 뭐를 갖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조문을 갖다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박스 된 게 더 보기 좋지만 결국은 다 쪼개져요. 문장으로 읽어야 돼. 뭐로 읽어야 된다고요? 표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그 문장을 자꾸 있는 연습을 해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2조를 딱 기억하면 포인트가 풀릴 것이고요. 103페이지 갑니다. 복대리인의 지위입니다. 자, 대리인에 대한 관계가 나오죠? 그럼 최초의 대리인 대리권과 복대리 대리권 하게 되면 누가 더 커야 돼요, 보통? 이게 뭐권 자권이야? 뭐라고요? 대리인 대리권으로부터 복대리 권한이 왔죠. 같거나 작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럼 이게 소멸하면 소멸하겠죠. 모권이 소멸하면 모두 소멸한다? 자권도 소멸하겠지. 그래서 모권 자권 얘기예요. 어미 못자 아들 자자. 가로 1번은 그래서 대리인 대리권 모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 이렇게 파란 글자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로 2번이에요. 가로 2번에다가 별표 표시하시고
선임된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 대리인이죠. 따라서 누구 이름으로 대리해야 돼요? 이게 아까 그 뭐죠, 이게? 자, 본. 입체적으로 기억하면 되잖아요. 약정할 때 뭐 해야 돼요? 본인 이름이지. 근데 대리가 복대리 갈 때는 자신의 이름으로 가지. 복대리인이 약정할 때는 누굴 대리하는 거니까. 그 입체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뭐라고 자본. 가로 2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